학교 쉬는 시간에도 짬짬이 들을 수 있는 원데이 10분 수학 성화쌤입니다. 오늘은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06-2 문자를 포함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팁은요 고정할 수 있는 값들을 파악하는 건데요. 이때 고정할 수 있는 것들은 범위를 고정할 수도 있고 혹은 축의 방정식을 고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 x제곱의 개수를 고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정할 수 있다는 뜻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상수 상태에 해당되는 그 파트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수가 보이면 걔가 그 상수가 범위냐 혹은 축의 방정식이냐 혹은 x제곱의 개수냐 걔를 보고 일단 그 이차 함수를 그릴 당시에 먼저 고정할 수 있는 것들부터 먼저 파악하자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식이 주어졌을 때 선생님이 문자 들어간 유형을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1번 x제곱 앞에 문자가 있을 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프에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자, 얘를 이제 결정을 짓겠죠. 그래서 요걸 케이스적으로 분류를 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은 3번에 문자가 들어갔다. 그럼 여기에만 문자 들어갔을 때는 사실 쉽죠. 왜냐면 앞에 있는 얘네 두 개가 고정되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여기 두 개가 숫자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쉽죠. 왜? 얘는 식 자체가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면 축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가운데 축이 얼마니까 가운데 축이 1이니까 여기서의 이제 범위가 뭐 예를 들어서 0부터 3까지 주어졌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프 선택하셔서 거기에서 최대 최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다는 거. 자, 그 다음 2번의 문자, 이제 얘가 포인트인데요. 2번의 문자. 자, 2번의 문자가 들어갔다는 건 지금 어디에 문자가 들어갔냐면 축 자체에 문자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축에 문자가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쵸, 축이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자, 그래서 축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를 단계를 나눠서 이제 그려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4개의 단계를 나눠서 그립니다. 자, 그거는 이따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축이 이동될 때에는 4개의 범위가 기본적인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범위의 문자가 포함. 자, 얘도 만만치 않습니다. 얘는 그래프가 그려진 상태에서 범위의 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범위가 이렇게 되는지 혹은 또 범위가 가운데 이렇게 되는지 혹은 또 범위가 이렇게 되는지, 자, 케이스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범위가 움직인다라는 생각, 자, 요것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문제는요, 이제 2차 함수에서 상수항 파트에 문자가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파악해야 될 게 범위 2에서 5까지니까 딱 숫자 고정돼 있죠. 그 다음 지금 대칭축 얼마입니까? x는 3 딱 고정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그리신 다음 가운데가 얼마? 3이 되겠죠. x는 3. 자, 이 상태에서 2에서 5까지를 잘 표현하시면 되는데 2가 좀 더 가까울 거고요, 5가 좀 더 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선택이 되니까 이 중에 최대와 최소를 구분해 보면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어디에서 발생? 5에서 발생. 그러면 F5가 최대값이 되고요. 그 다음 F3이 최소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F5 계산하시면 직접 대입하셔서 25에 마이너스 30 플러스 m 플러스 2 얘고, 얘는 3 대입하시면 9 마이너스 63 18 플러스 m 플러스 2, 이 최소값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m의 값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다음 문자가 축에 포함된 거 그리고 구간에 포함된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유형은 축의 방정식에 이제 문자가 들어가는 케이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넣어야 될 거는 이 유형 자체가 범위가 4가지로 쪼개진다는 거. 자,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4개로 쪼개지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축의 위치에 따라서 축의 위치가 범위와 비교를 했을 때, 자, 지금 1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범위의 시작보다 왼쪽에 있다 얘고, 그 다음
2번은 범위의 오른쪽 끝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 A가. 자,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데 2번과 3번이 이제 나뉘어지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0과 2, 즉 범위의 시작과 끝 왼쪽 오른쪽에 중앙값 있죠. 그러면 그 중앙값보다 왼쪽에 있을 때와 오른쪽에 있을 때가 뭐가 달라지냐면 최대값이 달라져요.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 끝에서 최대값이죠. 최소값은 똑같습니다. 얘는 왼쪽 끝에서 최소값이죠. 최대값이죠. 최소값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 기준 있죠. 둘의 중앙값 사이에 A가 있다. 보라색 기준 둘의 중앙값 여기 사이에 A가 있다. 자, 그래서 중앙값 기준으로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에 따라서 최대값의 결과가 달라지죠. 자,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최대의 최소 차가 2가 되어라 라고 했으니까 차해서 2이다. 차해서 2이다. 차해서 2이다. 차해서 2이다. 미리 계산해 놨고요. F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한 이 차가 2가 되어야 됩니다. 해당되는 A를 찾아요. 그 다음 포인트 범위에 맞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2분의 1 나왔죠? 안 맞습니다. 얘 버리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2 플러스 루트 2랑 2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는데 그 중에 0과 1 사이니까 2 마이너스 루트 2 얘가 됩니다. 그 다음 얘는 루트 2, 이 범위 사이에 들어가는 거 루트 2 맞죠? 자, 그 다음 이때에는 2분에서 2보다 크단데 안 맞네요. 버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얘네 둘입니다. 틀을 외우셔야 돼요. 네 가지 범위를 나누는 거 포인트 범위와 범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쪼개자. 자, 그거에 따라 최대 최소의 위치 파악하자. 자, 요겁니다. 네,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유형 구간의 문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구간의 문자를 포함을 할 때는 구간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칭축과 비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1번 얘와 그 다음 4번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해본 것처럼 쉽게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2번 3번이 문제인데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A 값과 A 플러스 1 사이에 2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다시 한번 쪼개는 게 뭐였냐면 둘의 중앙값 A와 A 플러스 1의 사이에 들어가지만 둘의 중앙값으로 다시 한번 나누는 거기 때문에 범위가 지금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건 이런 방법도 있어요. A, 2, A 플러스 1이니까 자, 요거 범위 정리하면 A의 범위가 1에서 2 사이입니다인데 여기를 다시 한번 둘의 중간값인 2분의 3으로 쪼개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4개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최대값을 함수 MA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에 해당되는 함수값 FA 플러스 1 최대값에 해당되는 함수값 꼭지점 FE 얘도 꼭지점 그 다음 얘는 왼쪽 끝 FA. 자, 얘네를 정리하시면 이렇게 함수가 정리가 돼요. 그래서 1번 범위에서는 얘 2번 3번 범위에서 얘 4번 범위에서 얘. 자, 얘네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FA 플러스 1이 그려지고 그 다음 FE가 그려지다가 마지막 FA가 그려지는 거니까 지금 여기 자체가 지금 최대값이죠. 이 부분 최대값이 쭉 연달아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가 함수값이 지금 얼마였냐면 F2였고 그 값은 4였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4가 되겠죠. 이게 K 값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간에 문자 들어갈 때는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이 네 가지 케이스 직접 한번 써서 헷갈리지 않을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